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벌써 10월 중순으로 들어서면서 강원도 오대산 그리고 설악산을 시작으로 차츰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단풍 절정기를 살펴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강원 오대산이 17일, 그리고 경남의 지리산은 25일, 충북의 속리산은 30일, 그리고 전북의 내장산은 11월 6일경에 단풍이 가장 아름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무척이나 좀 많은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산행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 북부를 비롯한 위험 지역으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지금 도내 산악회를 대상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등산 트레킹을 좀 중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 지역은요. 경기 파주, 김포, 연천, 포천, 동두천과 인천, 강화, 강원도, 철원 등입니다. 이 지역 좀 피하셔서 나들이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방울토마토와 생강 그리고 멜론입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가을을 그냥 건너뛰고 바로 겨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었는데요. 가락동도 이 시간쯤은 조금 제법 쌀쌀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분위기 어떤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연결합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금요일입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요, 이 금요일 하면은 가락동이 좀 북적북적했거든요. 반인용도 많이 좀 늘어난 요일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뭐 반인용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평소보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오늘은 좀 한산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 상황을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 전에 금요일 경매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 가락공반장 신승원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찾아뵀는데 네. 첫 번째 방송 나가고 산지에서 많은 연락이 있었다고요? 네, 산지에서 나름의 좀 뜨거운 반응이 있어서 뭐라고 잘생겼다고 하던가요? 잘생겼다는 얘기보다는 뭐 의외로 네. 그래도 긴장하지 않고 잘 뭐 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긴장했잖아요. 긴장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는 가락동 365가 정말 모든 이렇게 농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 돼야 되는데 또 그에 못지않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 거 보니까 저희도 힘이 납니다. 네. 자, 뭐 본격적인 경매 상황 좀 전해드리기 전에 네. 금요일이잖아요, 경매사님. 네. 근데 지난주보다도 오히려 좀 반입량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반팔을 입어도 이제 뭐 춥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조량이 좀 줄고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좀 상황이 좀 수확률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사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일교차가 거의 10도에서 11도까지 났다라는 제가 보도를 보면서 지금 저 역시도 이제 저녁이 되면서 뭐랄까요 좀 일교차가 너무 지금 크다 보니까 네네. 좀 목 감기가 좀 올랑말랑 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네. 이런데 사람도 힘든데 우리 농작물 역시도 이 시기에 지금 말 그대로 일교차 차이 때문에 맞습니다. 반입량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네.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 와중에도 좀 눈에 띄게 반입량이 좀 늘어
늘어나는 작물들이 좀 네네.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 간절기가 되다 보니까 계절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류, 뭐 콩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두류하고 생강 품목이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반입된 게 이제 콩과 생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콩과 생강이 이제 계절 품목이고 가장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향이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요. 우리 경매사님과 함께 지금 이 계절에 몸을 좀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생강 소식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생강 준비했습니다. 경매 상황 정리되는 대로 경매사님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주말을 앞둔 가락동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농산물 시황에 앞서서 지난주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과일 가운데서 전주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주간 주요 품목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거래된 농산물 중에서 가격이 오른 과일은 방울토마토, 수박, 그리고 참외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과일이 방울토마토였는데요. 가격을 보면 5kg 한 상자에 전주 19,206원에서 27,451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이 좀 하락한 품목도 이어서 좀 짚어주시죠. 네, 하락한 품목은 사과 품종 중에서 부사 품종이었습니다. 10kg 상자 기준 전주 평균 22,176원에서요. 10월 첫째 주는 11,600원까지 떨어지면서 54%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10월 첫 주에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품목은 방울토마토 품종이었고요. 또 하락한 품목은 사과 부사 품종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합세를 보인 품목 어떤 품목이 있을까요? 네, 등락폭이 크지 않았던 품목은 바로 배 신고 품종이었습니다. 15kg 상자 기준으로 전주 평균이 25,641원이었는데요. 10월 첫째 주에도 25,201원으로 큰 가격 차이가 없이 보합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거래된 과일 시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1,446톤, 과일과채 778톤, 일반 채소 4,513톤 반입됐습니다. 총 6,738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한 382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수박은 한 29톤 정도 들어왔네요. 네, 어제 32.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3,008톤 정도 더 적게 들어왔네요. 수박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29,191원입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는 26,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29,092원이었는데 오늘은 소폭 올랐습니다. 29,191원으로 어제보다 99원 정도 더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가격이 45,000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가격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가격 3만 원으로 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었고 이 가격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가격도 3만 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과 용시 처인고가 3만 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평균가는 나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1,39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복숭아는 32.5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60.29톤 들어왔었네요. 네, 어제보다 27.79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복숭아 황도입니다. 4.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5,502원,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는 1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15,970원, 오늘도 15,000원대긴 한데요. 어제보다는 468원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가격 2만 원까지 형성이 됐었는데요. 보시다시피 7월 이후에 8일 때 좀 떨어지면서 18,000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한번 다시 좀 올라주나 싶었는데 9일 이후부터 다시 한번 조금씩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23,000원이고요. 평균가는 영동군이 가장 높습니다. 15,31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사과 보시죠. 187.3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 122.8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64.5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과, 홍옥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7,248원,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는 25,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27,204원, 시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올랐고요. 한 44원 정도 더 상승하면서 평균가 27,248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봐도 뭐 그렇게 큰 시세 차이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10월 5일 때는 32,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했다 상승했다 약간의 변동폭이 있긴 했었습니다. 10월 9일 가격 29,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또 형성을 했다가 어제 다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 오늘은 29,0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품목 뱀니다. 47.3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52.18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4.8톤 정도 줄었습니다. 배 신고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28,408원입니다. 최고가 32,000원, 최저가는 26,000원이고요. 어제 27,501원, 오늘 평균가는 28,000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등하가 보시면 어제보다 907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28,408원이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10월 5일 26,000원이었다가요. 보시면 약간 상승 하락 구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8일 기점부터는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가격이 32,000원, 오늘까지 그 가격 쭉 이어졌습니다. 네, 산지별로 계속해서 봐야겠죠. 나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네요. 최고가 45,000원, 평균가는 25,93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포도입니다. 238.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46.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8톤 정도 나는 상황이네요. 포도 거봉 2kg 특품 기준 평균가 14,394원입니다. 최고가는 16,000원이고요. 최저가는 13,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14,394원, 그리고 어제는 14,496원이었는데요. 시세 차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102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네요. 네, 포도 거봉 2kg 특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10월 7일 가격이 1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세를 좀 나타냈고요. 10월 9일 15,000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1,000원 정도 더 오르면서요. 16,000원의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계속해서 보시죠. 영동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네요. 최고가는 16,000원, 평균가는 11,02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 멜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멜론 57.8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4.18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6.37톤 더 줄었습니다. 네, 머스크멜론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5,723원이고요.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는 23,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평균가가 25,093원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도 역시나 25,000원대로 25,723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최저가는 모두 같은 가격이 되겠고요. 자, 어제와 평균가 비교했을 때 630원 정도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머스크멜론 8kg 상품 기준이고요.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9월 12일부터 10월 4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죠. 이 기간 중 지난해 시세가 좀 높았던 건 한 29,000원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확실히 좀 더 낮은 가격을 올해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10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지난해 같은 경우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시세가 비슷해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 25,723원이고 지난해보다 소폭 더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3만 원이고요. 음성군도 역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역시나 3만 원을 기록하면서 고창군, 음성군이 3만 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고창군이 또 가장 높습니다. 25,09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고 그 다음으로는 음성군이 23,108원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멜론까지 시세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좀 전문가와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과일 멜론 경락가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멜론도 뭐 이제 국내에서 좀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는 그런 과일 중 하나인데요. 네. 국내산 멜론이 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매년 신품종이 꾸준하게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신품종들이 있는데요. 강원도 인제에서는 올해 신품종을 약 154톤 정도, 145톤 정도 출하를 했는데요. 한의원2라는 품종은 당도가 16브릭스를 넘고 또 과육이 부드러운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명품 전략을 내세운 멜론도 있습니다. 이 전학 복상에서 시험 재배 첫 성공해서 또 첫 수확을 한 미라클 품종인데요. 2,400통 중에서 상위 8%에 해당하는 200통만을 엄성한 멜론입니다. 이름이 마스터스 초이스 멜론인데요. 뭐 이름에서도 명품의 향기가 나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마스터스 초이스 멜론은 한 통에 10만 원으로 고가에 판매되고요. 당도가 15브릭스 이상의 멜론 특유의 향이 진한 게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된 한의원2 품종 그리고 한정판으로 판매되고 있는 명품 멜론이죠. 마스터스 초이스 멜론도 매년 좀 꾸준한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특별한 재배 방식으로 고품질 멜론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충북 진천입니다. 충북 진천의 멜론 상황 어떤지 자세한 내용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고 진천 멜론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윤춘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고품질 멜론을 재배하고 있는 진천의 멜론 재배 현황부터 좀 살펴주시죠. 저희 진천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멜론 재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재배할 때는 5농가 20동으로 멜론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재배 면적은 약 60헥타 정도입니다. 멜론 연합회의 회원 수는 한 70명이고 연간 생산량은 약 1,000톤입니다. 네, 자 앞서 좀 소개해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재배 방식으로 멜론을 재배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바로 네트 모양 멜론 재배법을 활용한 멜론 재배라고 하는데 어떤 재배법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트 모양 멜론 재배는 쉽게 말해 껍질에 상처가 아물면서 그물 모양이 나오는 지주식 재배입니다. 네. 지주식으로 재배를 하면 껍질에 상처가 그물 모양이 예쁜 고품질 멜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트 모양 멜론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멜론 농가들이 진천에 또 방문을 한다고 하던데 네트 모양 멜론 재배법이 무네트 멜론 재배법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지주식과 포복 재배라는 점인데요. 네. 물론 무네트 멜론도 지주 재배를 하고 있는데 포복 재배를 하게 되면은 멜론이 바닥에 있어 네트가 나올 때 상처가 생기면은 썩을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지주식 재배법을 사용하여서 농사일을 할 때 훨씬 수월하고 네. 앞서 말한 대로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단가도 올라가서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일 자체에 좀 상처가 적을 수가 있고 위에서 좀 재배를 하기 때문에 네.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좀 허리가 덜 아프고 좀 재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특별한 재배법으로 생산되는 진천 멜론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나요? 우리 지역은 전국 참수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멜론은 참순 농법으로 재배를 합니다. 참순 농법이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숯을 토양에 넣어서 숯을 머금은 토양에서 멜론을 재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또 가을 장마를 비롯해서 연이어 좀 태풍 소식이 들렸습니다. 많은 지역의 농가가 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진천 멜론도 혹시 피해를 입었는지 좀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가을 장마하고 태풍으로 유독 다습한 조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멜론 수확량은 다소 저조하긴 했지만 품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재배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 방식으로 농가 수득도 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멜론은 개인 판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지역 농협에서 공선 출하하고 공영 도매 시장을 출하하고 그리고 회원들이 개인 SNS로 직거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앞으로 충북 농협 유통하고 손을 잡고 제주 하나로마트에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생각 진천 멜론 연합회 앞으로 멜론 생산의 유통에 대해서 또 어떤 계획인지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진천에서는 빠르게 대응해 모든 멜론 농가가 균일한 품질의 멜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 재배 매뉴얼을 다시 작성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천하면 사실은 저는 수박이 좀 먼저 떠올랐었어요. 그러게요. 진천 네네. 수박이 좀 유명해서 수박이 먼저 떠올랐었는데 이렇게 품질 좋은 멜론 생산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하고 계시니까 멜론이 진천의 대표 특산물이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과일 멜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채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소 최근 거래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 주 가격이 많이 상승한 품목 어떤 게 있었나요? 네,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가격이 좀 크게 오른 품목은요. 배추와 무, 양배추, 그리고 미나리, 당근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품목은 무였습니다. 20kg 상자 기준으로 전주 11,977원에서 2554원까지 오르면서 무려 17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어떤 거였나요? 네, 고구마와 양파, 또 조선 애호박, 뱃다닥이 오이, 적상추가 이 가격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품목 바로 조선 애호박이었습니다. 20개 기준으로 전주 평균 16,922원에 거래가 됐었지만 12,018원으로 떨어지면서 큰 가격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네, 보합세를 형성한 품목들도 살펴봐야겠죠. 네, 감자 수미 품종과 대파, 그리고 풋고추, 깐마늘 등이 전주에 이어 큰 가격 등락폭 없이 보합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거래된 채소 품목들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37.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47.6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0.11톤 감소했습니다. 대파 1kg 특품 기준 평균가 1,92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 1,87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911원의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1,929원을 기록하고 있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18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0월 5일 가격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1,900원 기록했었고요. 이틀 만에 한 100원 정도 상승하면서 10월 7일 가격 2,05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10월 9일부터 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2,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적으로 올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4,100원대 가격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 2,854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9월 26일 가격은 1,666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의 간격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9월 30 이후로는 계속해서 간격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929원으로 여전히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구군이 최고가 평균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030원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평창군이 1,950원, 그리고 음성군과 안성시, 포천시가 모두 1,500원대 최고가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역시 양구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657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평창군이 1,6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추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67.65톤 반입됐고요. 어제 73.6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적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6,65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53,600원, 최저가 48,900원이었고요. 자, 어제 42,000원대 평균가였습니다. 오늘은 5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어제보다 7,89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월 5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36,900원을 기록했었고요. 10월 8일까지는 소폭 상승 흐름 보이다가 8일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9일부터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53,6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평균가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 5만 원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17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지만 17일부터 한 9월 말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였고요. 9월 26일경 다시 지난해 가격이 높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6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5657원으로 지난해와 간격을 크게 많이 벌린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54,800원 기록했고요. 익산시 역시 5만 원대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가는 익산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49,375원이었고요. 논산시가 4만 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나리 보겠습니다. 오늘 44.4톤 반입됐고요. 어제 39.5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미나리 15kg 중품 기준 평균가 79,93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78,000원, 최저가 6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78,000원대, 오늘은 7만 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7,971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5일 47,000원 최고가 형성했었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10월 9일 85,000원까지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죠. 오늘 가격 78,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가격 10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16만 원대까지 가격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올해 가격이 높은 구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9월 17일부터 26일경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고요.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79,935원, 지난해보다 근소하게 좀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82,000원 기록했고요. 김제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78,47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오늘 159.4톤 반입됐고요. 어제 143.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6.37톤 증가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56,82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65,000원, 최저가 4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5만 원대, 오늘은 56,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395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5일 32,000원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가격 65,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초반대는 지금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9월 17일부터 9월 말경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10월 초반에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지만 10월 4일부터 올해 가격이 좀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5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안성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95,000원 기록했고요. 진천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46,50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고구마 보겠습니다. 오늘 98.2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6.7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8.46톤 감소했습니다. 호박고구마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29,92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 2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만 원대, 오늘은 3만 원 아래로 평균가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924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등하락이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10월 9일 보시면 32,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습니다. 하지만 9일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42,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대체로 지난해 가격이 지금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9월 23일에 반짝 올해 가격이 더 높은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23일 이후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 올해 같은 경우는 하락 흐름 보이면서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죠. 오늘 가격 29,928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평균가 17,358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양파 보겠습니다. 오늘 659.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98.3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적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5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83원, 최저가 527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543원이었는데요. 오늘 555원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12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월 5일 447원 기록했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583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적양파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현저히 좀 낮은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낮은 가격 257원이었고요. 이후에 오늘 가격 보시면 555원으로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600원 기록했고요. 한평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9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생강의 경매 상황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앞서 오늘 소개해드렸듯이 또 오늘 가장 또 반입량이 많이 늘어난 작물 중에 하나인 생강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가락동 이 시간이 되니까 선선한 바람과 함께 좀 몸이 움츠러지기 마련입니다. 이맘때요, 우리 몸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강이잖아요. 정말 큰 생강을 지금 하나로 안고 오신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 가락동 판장에서 생강 담당하고 있는 신승원입니다. 네, 생강 좀 올려 보여주세요. 저 네, 부채인 줄 알았어요. 네, 햇생강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두 가지 품종입니다. 그래서 고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색이 좀 선명하고 그리고 상품성이 뭐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아주 균일한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하늘에 봐도 큼직큼직하니 정말 생강이 정말 작황 상태 좋은 것 같고 품질이 좋은 그런 좀 네네.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사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사실 오늘 낮 기온하고 뭐 네. 이렇게 아침 저녁 기온하고 기온차가 확연히 날 정도로 지금 선선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 우리 경매사님은 바람과 함께 뭐 어떤 떠오르는 노래 있으세요? 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이런 이 정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죄송해요. 제가 흥을 맞춰드려야 되는데 어색하게. 예.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강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고 사랑을 네. 받고 있는 게 생강인데 그래서일까요? 경매 분위기도 아주 좋다면서요? 네, 경매 분위기는 이제 계절이다 보니까 가을 대표 채소인 이제 생강이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경매 분위기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입량이 좀 차이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지난주 대비 오늘 반입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주는 한 2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지금 4톤 가량 상승한 6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하고도 좀 차이를 보이죠? 작년은 무더위하고 가뭄이 지속됐기 때문에 작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큰 무리 없는 일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입 상황이나 작황 상태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양은 좀 늘어났어요. 네. 한 뭐 2톤 가까이 오늘은 이제 반량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뭐 워낙 생강이 지금 이 시기에 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시세 걱정은 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경락가 어느 정도 형성한 상황일까요? 경락가는 어제 기준에서 48,000원에서 52,300원 정도, 53,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시세가 어때요? 좀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좀 차이를 보이는데 근데 작년은
워낙 작황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뭄이라든지 무더위 때문에 너무 고온다습했기 때문에 작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찾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물건,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시세 차이는 물론 보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반입된 양이 좀 적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에 따른 좀 좋은 가격이었던 거고요. 지금 사실 이 정도 반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시세는요. 좀 평년 시세로 봐도 좀 좋은 시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작년 시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워낙에 좋은 시세였고 올해 같은 상황도 나쁜 시세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전년 대비해서도 부족하거나 그런 시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 최고가 어디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제 앞서 이제 경매를 진행해야 된 상황이고 네. 어제 기준에서 53,000원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예. 53,000원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지금 햇생강이 막 들어오는 시기이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저장 생강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좀 많이 비쌌거든요. 네네. 근데 좀 가격 안정화가 좀 된 상황일까요? 근데 이제 주철인 10월, 11월, 12월 이후에 생강에 저장된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물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귀해서 가격 조정이 가능했던 상황이라서 일단 고단가 15만 원 선까지 형성이 된 상황인데 햇생강이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좀 내려앉은 그래서 5만 원 정도 평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네, 좀 가격은 좋아졌는데 일단 연중 이제 시세 흐름을 보면은 가장 또 생강이 시세가 좀 좋은 그런 계절이 또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가격이 유난히 좀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죠. 네네. 일단은 저장이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 홍수 출하가 되는 이제 10월, 11월 사이 그 시기에 이제 네. 주요 산지들이 다 겹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시세가 가장 좀 낮게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저장 물량이 이제 풀리게 되는 시기가 되면 이제 가격에 이제 맞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시세가 원활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생강이 지금 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기거든요. 사실 10월에서부터 이제 11월까지가 연중 흐름 중에 가장 생강량이 많이 가락동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경상북도, 영주, 봉화, 예천, 안동 이쪽 이제 주요 산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호남권으로 가선 이제 전북 김제, 익산, 완주 이쪽에서 이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출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이제 서해안 벨트, 서산, 당진, 태안 정도에서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고 또 경기 지역도 요새 많이 출하합니다. 다 나오네요,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콕 집어서 정말 좋은 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제 선별이나 뭐 여러 가지 품종 변화에 따라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유독 좀 이렇게 좋은 가격을 받는 좀 늘 좋은 가격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을까요? 지금 신생 지역인 여주 지역이 가장 좋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의 생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대이기도 하고 범위가 넓고 하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좀 이제 평준화된 상황이었는데 이 여주 같은 경우는 신생산지로서 이제 많은 물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도 고르고 또 물량이 깨끗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가장 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비가 내려주고요. 예, 좀 태풍이 이어지면서 모든 지금 작물들이 작황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네. 생강은 워낙 이제 땅 속에 있다 보니까 뭐 반입량이나 큰 영향은 안 받은 건 맞죠? 네, 크게 반입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태풍 영향이나 그래서 뭐 침수 피해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이 뭐 진무림 현상이나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앞서 얘기했듯 타 작물처럼 좀 크게 뭐 영향을 받은 건 아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여전히 뭐 중도메인들의 구매력은 되게 좋은 상황인데 네.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산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매사님 나와주셨기 때문에 네네. 좀 좋은 정보를 좀 함께 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색택이 고르고 무엇보다 어떤 품종이든 품목이든 선별이 중요합니다. 좋은 품목이 좋은 선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구매력이 상승하게 되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다 좋은 가격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딱 보면서 그냥 한눈에 봐도 이렇게 쭉 높이 올려주시면은 야, 땅속에 이렇게 큼직한 생각들이 지금 자라고 있었구나 싶은데 한눈에 봐도 뭘 보면은 참 좋은 생강이다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특징을? 예. 가장 색이 중요하죠. 이게 황금색이라고 하는데 황금색 택이 나고 고르게 균가 균일하게 박혀 있고 너무 작거나 크지 않고 균일하게 보기 좋은 생강이 가장 좋은 생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눈에 봐도요, 참 빛깔도 좋고요, 큼직큼직하니 지금 들고 온 요 정도의 생강을 잘 좀 선별해서 출하에 올려 보내주신다면은 가격 받는 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매사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일단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강차로 또 네네. 많이들 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네, 생강을 어떻게 좀 맛을 보실 수 있겠어요? 다른 경매사님들은 다 생강 드시거든요. 네, 저희 생강은 네. 저도 이렇게 따서 생으로? 예. 맛보고 있습니다. 예. 맛이 아주 아, 달달하고. 씹어야죠. 예. 달달해요? 예. 이 맛 때문에 생강을 제가 맛보고 어, 있습니다.
생강 냄새. 네. 자, 향긋한 생강 향이 가득한 가락동입니다. 자, 주말에요. 가족들과 이제 식사로 가셨다가 또 너무 많이 드시면은 소화가 안 되잖아. 아우, 냄새 나는. 소화가 안 되는데 생강차가요. 소화력이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 생강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팟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게 그러게요, 좀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창 햇생강이 좀 나올 시기인데요. 갑자기 좀 추워진 날씨에 요 시기에 생강청 담그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이맘때 생강 많이 구매하시면 참 쓸모가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생강청뿐만 아니라요. 건조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생강을 갈아서 청주로 부어두면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를 할 때 또 유용하다고 합니다. 네, 이왕이면 향이 좋은 핵생강이 나올 때 이때 좀 많이 구입을 하셔서 1년 내내 좀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생강하면 우리나라 생강 최대 생산지죠. 안동이 떠오르는데 이 안동 생강은 전국 생강 생산량 1위로 전체 생산량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동에서 진저 마이스터를 배출한다고 하는데요. 진저 마이스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이 진저 마이스터는요. 바로 한마디로 안동 생강을 재료로 한 가공 상품 개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뭐 안동 생강을 활용한 음료, 쿠키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개발해서 생강 소비를 좀 촉진하고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데요. 벌써 생강 쿠키, 생강 라떼, 생강 레몬티 등의 가공품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네, 자, 요즘 같은 날씨에는 따뜻한 생강 라떼에 생강 쿠키 곁들여 먹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저 마이스터들의 연구로 다양한 좀 생강 가공품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토마토입니다. 네, 오늘 토마토 188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157.2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한 31톤 정도 차이가 나고요. 토마토 5kg 특품 기준 평균가 18,205원, 최고가 21,000원, 최저가는 17,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18,447원, 오늘은 18,205원이고요. 어제보다 242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보면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좀 9월 10일 때 지난해 같은 경우 72,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시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7일 기점으로 올해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좀 하락하면서 그 간격이 줄어들었고요. 9월 26일 기점부터는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월 4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뚝 떨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18,205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장수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는 21,000원, 평균가는 13,691원을 기록했는데요. 최고가 같은 경우는 장수군뿐만 아니라 진안군도 높았습니다. 21,000원 최고가를 형성했네요. 네, 다음은 방울토마토입니다. 5kg 특품 기준 평균가 28,242원이고요. 최고가 29,000원, 최저가는 2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27,157원, 오늘 28,000원대죠. 1,085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시세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26일 때부터 9월 30일 때 반짝 올해 시세가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높게 형성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9월 30일 때 지난해 시세 치솟았습니다. 79,000원까지 치솟으면서 시세 차이가 좀 크게 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시세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난해보단 올해 시세가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춘천시 최고가 29,000원, 평균가는 24,183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대추 방울토마토입니다. 3kg 특품 기준 평균가 21,350원이고요.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2만 원에 낙찰됐네요. 어제 18,000원대였던 시세가 오늘 21,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2,615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30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9월 30일, 10월 초반 들어가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는데 10월 4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하락 흐름을 오늘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진천군이 초고가 가장 높습니다. 28,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산청군이 가장 높네요. 15,40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방울토마토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경매사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름을요, 작년처럼 노래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매사님. 제이 스치는 바람에. 네. 제이, 와, 우리 이재희 경매사님. 네. 아니, 너무 안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안 나오셨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마지못해가지고. 그나저나 경매사님, 요즘 그 토마토 경매 분위기 좀 어때요? 좀 한동안 좀 안 좋았었는데. 네. 예, 맞습니다. 뭐 태풍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그 품질이 떨어지면서 좋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기온이 하락이 되면서 품질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소비는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경매 분위기 좀 살아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 이재희 경매사님이 딱 방송 나오니까 경매 분위기가 살아난 거 아닐까요? 네. 맞죠? 감사합니다. 자, 그나저나 뭐 사실 이제 반영량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양이 지금 어때요? 지금 오늘 반영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원래 그 평소 금요일 같으면은 좀 반영량이 많은데요. 이제 그 이번 주 초에 약간 좀 이제 기온이 하락이 되면서 금주 토요일 금요일은 조금 반영량이 좀 적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주말을 앞두면서 매기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그 경매장 분위기는 상당히 양호하게 그래서 그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양은 일단 줄어들었고요. 양은 네. 줄어들었고 뭐 경매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시세 역시도 좀 좋은 흐름을 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가격 형성한 상황이에요?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은 시장 전체 반윤량은 약 한 188톤 정도 들어왔고요. 먼저 그 대추형 방울토마토를 말씀드리게 되면 3kg 상품 기준에서 19,000원에서 22,000원까지, 이제 원형 방울토마토가 5kg 기준에서는 보통 25,000원에서 한 29,000원까지 정해되고 있고요. 토마토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5kg 네드형 토마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이제 그 핑크 계열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 3,000원에서 한 24,000원까지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높은 시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시세가 상당히 지금 올랐어요. 상당히 좀 예. 좋아졌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 정도 지금 시세면은 작년하고 좀 동기간 대비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또 차이를 보이는 상황일까요? 일단은 안타깝게도 작년보다는 조금은 저렴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그 110년 만에 폭염이 오면서 전반적인 작황이 조금 안 좋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작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다소 작황이 좋고, 또한 그 면적이 좀 증가되면서 시장 반입량이 좀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세는 전저보다는 약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하고는 사실 좀 크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작년은 좀 양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올해하고 그렇습니다. 양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고, 하지만 현 시세로는 충분히 뭐 토마토 상황에서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경매사님, 오늘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경매사님 나오신 만큼 오늘 가락동의 토마토 파티입니다. 토마토 파티. 우리가 지금 토마토 품종을 좀 살펴볼 텐데 정말 다양한 토마토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직접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보시죠. 야, 일단은 많아요. 야, 근데 예. 저쪽부터 좀 종류부터 좀 쭉 짚어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그 방울토마토 특집이기 때문에요. 먼저 그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제 빨간색 대추형 방울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이제 가정 소비가 좀 많이 되는 품종으로요.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빨갛게 짙고 꼭지가 신선하고요. 또 먹어봤을 때 상당히 그 당도가 높으면서 식감이 좀 우수합니다. 그 당도가 거의 뭐 한 8도에서 한 10도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그 유색 토마토 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토마토가 이제 그 시장에 계속해서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도가 한 8도 이상 되면서 계속해서 그 소비자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요런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일반적인 그 종자보다는 최근에 이렇게 좀 이제 칼라 유색형 토마토, 이제 칼라형 대추 토마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노란색, 빨간색, 뭐 주황색, 검정색,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까지 혼합이 되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좀 많이 넓어지면서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검은 토마토 해가지고요. 뭐 니코틴이 상당히 많으면서 건강식으로 상당히 좀 많이 좀 소비가 좀 확대되고 있는 동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줄기치 오는 토마토. 보통 토마토 보시게 되면 우리가 비프 토마토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당 출하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줄기에 송이 토마토로 해가지고 줄기째에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큰 토마토
토마토보다는 이제 알이 작으면서 먹기가 편하고 또 어떤 그 색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그 충분한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면서 소비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또 깐파리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 과중이 한 40에서 50 되는 과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틈새 시장으로 상당히 소비자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기 외에도 지금 이제 원형 방울토마토도 있고 일반 토마토도 있는데 네. 뭐 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오늘 대충 이 정도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가시게요? 아니 정말 변호사님 이렇게 토마토 품종이 다양합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좀 사랑받고 있는 게 뭐 대충 방울토마토겠죠? 예, 아무래도 네. 대충 한번 더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가정 소비가 많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그 어떤 중매인 그 선호도가 높고 또한 소비자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어떤 거예요? 당도 제일 높은 거. 예. 제일 높은 거는 요건가요? 아닙니다. 이 대충 어떤 거요? 들어주세요. 예, 예. 빨간색 요겁니다. 아, 요거 맛있는 줄 알고 들고 있었는데. 예. 그것도 맛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빨간색 대충 방울토마토가 상당히 당도가 10도 이상 되면서 한번 잡숴 보시면은 아니, 하나 좀 먹여주세요. 손이 없어가지고. 예. 예. 어머, 그죠, 맛있죠. 달다. 네. 먹으란 말도 안 했는데 왜 드세요, 겸회사님은? 와, 너무 달아요. 예. 아, 역시 대충 방울토마토가 당도는 제일 높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뭐 토마토의 중도메인들의 구매력도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예, 그 품질이 올라가면서요.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 추석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다른 품목들은 조금 좀 이렇게 그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이 토마토는 이제 그 품질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소비량이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시세도 계속해서 상승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쭉 둘러봤는데 이 시기에 이제 품질을 봐도 지금 반입되는 방울토마토의 품질은 좀 양호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죠, 품질 면에서는. 예,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졌고요. 일단은 이제 그 지난주에 태풍으로 인해서 약간 좀 품질은 떨어졌는데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이제 기온이 하락이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 품질은 좀 그 상승이 되면서 예, 뭐 소비에는 큰 지장이 없이 예, 좋아졌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역시도 지금 사실 태풍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품질이 가장 좀 우려됐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락동에 반입되는 우리 토마토 품질 문제 없이 양호하게 잘 반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이렇게 뭐 방울토마토 시세 상승의 여지 있을까요? 다음 주는? 네. 일단은 시장 반입량은 약간 좀 이번 주보다는 좀 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시장 반입량은 줄지만은 이제 주 초반에 반입량이 좀 증가되면서 이제 보합세로 출발을 하다가 이제 주말 주 후반부터는 이제 시세가 좀 상승 마감할 걸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마감은 누구에도 우리 경매사님이 가격을 잘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 시기에 정말 우리 또 방울토마토 역시도 좋은 흐름을 받고 있다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아무쪼록 우리 토마토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정말 좋잖아요. 네, 토마토 너무 잘 드셔가지고 얼굴에 그냥 반질반질 우리 경매사님 아주 피부에 광이 납니다. 이 토마토 다 저 주실 건가요 오늘요? 예, 드십시오. 네, 제가 뭐 네, 토마토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 방울토마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재일 경매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다음에 홍영표 경매사님과 두 분 같이 나오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토마토 아까 보셨다시피 품종이 참 다양하잖아요. 네. 소비자 선호도도 다르고 한데 이 토마토도 새로운 품종 개발에 또 힘쓰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등장한 신품종 중에서는요, 충남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가 육성한 신품종이죠. TY 프리마를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TY 프리마는 빨간색 원형 방울토마토로 수입종이 대부분인 원형 방울토마토 종자 시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TY 프리마는 평균 과중이 18에서 20g 안팎이고요. 초세가 강하고 또 줄기의 마디 간격이 짧아서 재배도 편하다고 합니다. 시드름병이나 잎곰팡이 병에 강한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하네요. 네, 기르기가 쉽고 또 병에 강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으로도 관심을 보이는 농가가 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착과력도 우수해서 시험 재배 대비종이죠. 스위트킹보다 수확량이 10%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종자 보급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시험 재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많은 농가에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지리산 고랭지에서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전라북도 이 남원시 연결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원예 작물팀에 근무하는 이중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네. 이 남원의 방울토마토는 고랭지에서 수확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재배되는 지역의 특징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남원 지역에서는 인원 운봉을 중심으로 해발 400여 미터 이상의 지리산 구랭지에서 27헥타 100여 농가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방울토마토가 한창 재배 중인 7, 8월 시기에 평야지보다도 2, 3도, 많게는 4, 5도가량 온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지역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남원 방울토마토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남원 고랭지 방울토마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야지에서 비해 주야간 온도차와 서늘한 기후 환경에서 재배되므로 병해충 발생이 적으며 선명한 색상과 높은 당도로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이 자랑입니다. 특히나 매년 1000여 톤 이상의 생산량을 올리고 있어서 농가 소득에 있어서는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남원에서는 방울토마토가 한창 좀 수확 중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올 한해 작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생산량은 어떤 수준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올해는 방울토마토 정식기인 4월에서 6월까지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서 해충에 의한 바이러스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가을 장마와 태풍이 계속되어서 남원 지역에도 벼토 등 많은 피해가 입었는데요. 방울토마토도 수정 불량과 열과 발생이 많아서 평년과 비교해서 수확량이 20에서 30%가량 감소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재배 농업인이 태풍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서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남원 방울토마토가 점점 수요가 증가하면서 남원 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도 조금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보급하신다고 하는데요. 농가에 좀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요즘에 이제 고온기인데 고온기 온도 저감 기술과 토양 관리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해 기술 보급에 힘써서 방울토마토의 착색 및 경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생육 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브랜드 참여를 통해 철저한 품질 관리로서 소비자들이 더욱더 좋은 방울토마토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남원은 정말 다양한 농산물들을 좀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토마토까지 집중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박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21,025원이고요. 최고가 29,800원, 최저가는 1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442원 오른 평균가가 되겠네요.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122원, 최고가 4,260원, 최저가는 1,78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원 더 올랐고요. 사과 홍로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8,068원이네요.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11,100원입니다. 어제보다 250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3,064원, 최고가 42,500원, 최저가는 25,00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와 같은 평균가입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955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930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은 1,886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5,230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낮에 날씨 진짜 좋지 않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맑고 네.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루 일교차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해와 동해상의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혹시 바다로 좀 나들이를 가실 계획을 가지셨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가을 여행 계획 중인 분들 전국에서 열리는 가을 축제
축제들이 요즘 좀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충북 보은에서는요, 오늘부터 20일까지 대추축제가 열릴 예정이고요. 경북 영주에서는 내일부터 20일까지 풍기 인삼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북 문경에서는요,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사과 장터를 열고요. 품질 좋은 사과를 저렴하게 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과 함께 풍성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대파와 감귤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